있잖아요. 오늘은 좀 솔직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세상이 참 시끄럽지요. 휴대전화 속에는 온갖 뉴스들이 쏟아지고 누구는 성공했다. 누구는 아직도 저렇게 젊고 화려하게 산다. 그런 소식들이 우리 눈을 찌르곤 합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 같은 사람들도요. 그런 걸 보고 있으면 문득 내가 뒤처진 건 아닐까. 내 인생은 이게 맞나 싶어서 마음이 덜컥 내려앉을 때가 있어요. 특히 40을 넘기고 50, 60을 지나면서 젊을 때의 속도보다 삶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지는 분들에게는 이런 흔들림이 더 아프게 다가오지요. 그런데요, 제가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보니까요, 사람이 무너지는 순간은 꼭 가난하거나 실패했을 때만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남의 기준으로 나를 재단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마음이 가장 빠르게 허물어지는 걸 수없이 보았습니다. 오늘 저는요, 그 흔들리는 마음을 어떻게 다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남의 박수가 아니라 내 양심 앞에서 떳떳한 정말 단단한 인생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시면요, 내일부터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조금 더 또렷하게 보이실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더 빨리 달리는 법이 아니라 내 안의 소음을 드러내고 묵묵히 내 길을 걷는 힘이거든요. 오늘 그 힘을 기르는 법 3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특히 마지막 이야기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마지막 젊을 때의 불안은 대개 내가 앞으로 뭐가 될까 하는 두려움이지요. 그런데 중년 이후의 불안은 훨씬 깊고 조용합니다. 내가 이 나이까지 제대로 살아온 게 맞나? 이제 와서 뭘 붙잡아야 하나? 남들은 다 제자리를 찾은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흔들릴까? 이런 질문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더 외로워요. 그래서 소리 없이 영혼을 마르게 하기도 하지요. 제가 예전에 한겨울 눈 덮인 새벽에 운동장을 천천히 걷던 기억이 나요. 그날 바람이 정말 매서웠거든요. 나뭇가지들은 사정없이 흔들리는데 이상하게도 아주 오래된 느티나무 줄기는 끄떡이 없더라고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바람이 불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구나. 흔들리더라도 뽑히지 않는 것이구나.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소음이 없는 날은 없고요. 남의 말이 끊어지는 날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바람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내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일이지요. 몽테뉴라는 작가는 늙어간다는 건 잃는 일이 아니라 덜 중요한 걸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일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 말을 아주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젊은 날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반응하며 살아요. 칭찬 한마디에 우쭐했다가 비난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지고 유행이나 남과의 비교에 이리저리 휘둘립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비로소 알게 되는 진실이 하나 있어요. 사람을 끝내 지치게 만드는 건 세상의 거센 바람이 아니라 그 바람에 하나하나 반응하느라 소진된 내 마음이라는 사실 말이에요. 그래서 노년은 단순히 늙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 안의 소음을 덜어내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게 정말로 잘 늙는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요, 중장년층이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이 불안과 고립감이라고 해요. 경제적인 부담, 건강, 부모 부양에 자녀 걱정까지, 거기에 퇴직 후에 정체성 혼란까지 한꺼번에 밀려오니까요.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더 빨라지라고, 더 젊어 보이라고, 더 성공한 것처럼 살라고 등을 떠밀어요.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분이 자기 삶의 박자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진짜로 필요한 게 마음의 평온인지 아니면 체면과 인정인지조차 헷갈리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요,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남보다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남보다 화려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마음의 목소리를 다시 알아듣는 것이지요.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우리는 더 조용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이고,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게 돈인지, 가족인지, 아니면 늦게 찾아온 배움의 기쁨인지를 분별할 수 있거든요. 인생은 결국 누구의 박수 속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자기 양심의 침묵 앞에서 결정되는 사실을 저는 아주 늦게야 배웠습니다. 밤이 깊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가를 묻는 그 순간이 바로 사람의 품격을 만듭니다. 그러니 너무 쉽게 세상의 소리에 끌려가지 마세요. 오늘 남들이 옳다고 말하는 게 내일은 아무 의미 없는 유행이 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내 안에서 어렵게 세운 기준은 오래갑니다.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깊은 물속은 쉽게 요동치지 않듯이 중심을 가진 사람은 쉽게 부서지지 않아요. 지금 혹시 흔들리고 계신가요?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더 많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는 바깥을 덜 보고 안쪽을 더 보아야 할 때예요. 세상의 소음이 큰 시대일수록 자기 삶의 목소리를 잃지 않는 사람만이 끝내 평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젊음보다 깊고 성공보다 오래갑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아주 늦게 배웠지만 당신은 저보다 조금 더 일찍 알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제가 오랜 세월을 지내오며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많이 보았는데요. 그분들이 결코 대단한 재능을 가졌거나 늘 성공만 했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의 삶에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어떤 단단함이 있었어요. 나중에 깨달았죠. 사람을 끝내 지탱하는 건 능력이나 환경이 아니라 스스로 세운 기준이라는 것을요. 저도 젊었을 때는 남의 시선을 꽤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학자로서 인정받고 싶었고 동료들 사이에서 뒤처지고 싶지 않았고 세상이 말하는 괜찮은 삶의 틀 안에 들어가고 싶었지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니 그 기준들이 참 허망하게 바뀌더라고요. 한때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부러움의 대상이었다가 또 어느 시기에는 명예가 전부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사람들은 다시 소박한 행복을 이야기하고 건강과 평온을 더 귀하게 여겨요. 이렇게 세상의 기준은 끊임없이 변하는데 그 위에 내 삶을 얹어 놓으면 늘 불안할 수밖에 없지요.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생각나네요.
누구보다 성실했고 승진도 빨라서 주변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친구였는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군요. 교수님,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와 있는데 정작 저는 기쁘지 않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예전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제자는 잘못된 길을 간 게 아니었어요. 다만 자기 기준이 아니라 남의 기준으로 너무 오래 달려온 것 뿐이었죠. 그 친구는 결국 모든 걸 내려놓고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지만 지금은 훨씬 느리지만 단단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평온해졌지요.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런 질문을 마주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 생각보다 무겁지요. 왜냐하면 솔직하게 답하려면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체면, 비교, 인정 같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질문을 피하면 우리는 방향 잃은 나침반처럼 남들이 가는 대로 이리저리 떠밀리게 됩니다. 어떤 노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나 자기 마음은 지킬 수 있다. 참 깊은 말이지요. 우리가 세상의 평가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평가가 내 삶의 중심을 흔들게 내버려 두느냐 아니면 그냥 바깥의 소음으로만 두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중심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소리를 듣되 끌려가지 않아요.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 차이가 정말 큽니다. 이미 삶의 궤적이 만들어진 시기라 방향을 바꾸는 게 더 어렵고 한번 흔들리면 회복하는데도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일수록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무엇만큼은 지키고 싶은지, 어떤 삶을 후회 없이 마무리하고 싶은지에 대한 기준 말이에요. 저는 가끔 스스로에게 물어요. 지금 이 선택이 내가 마지막에 돌아보았을 때 부끄럽지 않을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많은 게 정리됩니다. 남의 눈에 좋아 보여도 내 마음이 불편하면 오래 못 가요. 반대로 당장은 손해 같아도 내 기준에 맞는 선택은 결국 나를 지켜줍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와보니 나를 지켜주는 건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부의 일관성이더라고요. 공자는 군자는 화합하되 휩쓸리지 않는다고 했지요. 예전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사람들과 잘 지내려면 비슷하게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조화는 내 색깔을 잃지 않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요. 남들과 어울리되 나를 잃지 않는 것,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삶의 핵심입니다. 물론 이 길은 외로울 수도 있고 이해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가족조차 내 선택을 의아해야 할 때 그 무게가 참 무겁지요. 하지만 긴 세월을 지나보니 분명해지더라고요. 결국 남는 건 내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왔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남의 말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지만 내가 나 스스로에게 떳떳했는지는 끝까지 남거든요. 저는 당신이 대단하고 완벽한 기준을 가지길 바라지 않아요. 다만 당신만의 기준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지키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것, 무엇이든 좋아요. 진심으로 당신의 것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세운
기준은 당신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당신을 붙잡아 줄 거예요. 세상은 앞으로도 계속 변하겠지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그 관계가 단단한 사람은 어디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조용히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아주 조금씩이라도 당신의 기준을 세워가세요. 그게 바로 흔들리지 않는 삶의 시작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볼게요. 진짜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사람들은 흔히 높은 자리나 재산 같은 눈에 보이는 게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100년을 살아보니 그런 건 생각보다 오래 안 가더라고요. 진짜 힘은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자랍니다. 조용히 묵묵하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 속에서 말이에요. 제가 알던 어떤 평범한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은 직장인이었고 아내는 오랫동안 몸이 아팠지요. 남편은 퇴근하면 매일같이 아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며 십수년을 보냈습니다. 누가 박수 쳐주는 일도 아니고 자랑할 만한 업적도 아니었지요. 어느 날 제가 힘들지 않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힘들죠. 그런데 이건 제가 선택한 삶입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어요. 이분은 이미 아주 큰 힘을 가진 사람이구나. 세상의 성공과는 거리가 멀지 몰라도 자기 삶을 흔들림 없이 지켜낸 품격이 느껴졌거든요. 사람의 성장은 큰 사건이 아니라 사소한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는 것, 하기 싫은 일을 미루지 않는 것, 화날 때 한 번 더 참는 것, 아무도 안 봐도 맡은 일을 끝까지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과정이 너무 느리고 조용해서 우리는 자꾸 포기하고 싶어지죠. 요즘 세상은 짧은 시간에 결과를 보여줘야 하고 눈에 안 띄면 뒤처진 것 같아 조급해지니까요. 하지만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빨리 얻은 성취는 오래 못 가요. 뿌리가 얕으면 작은 바람에도 쓰러집니다. 반대로 오랜 시간 묵묵히 쌓은 건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건 시간이 만든 힘이니까요. 저도 학자로 살면서 수십 년간 같은 질문을 붙잡고 있었고 깨달음은 늘 긴 침묵 끝에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 결과가 안 보이는 시간, 나조차도 확신이 흔들리는 시간을 버텨낸 나 자신이 결국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이지요. 노년이 되어 깨달은 건 사람은 결국 얼마나 오래 버텼느냐로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빠르게 올라가는 건 능력일지 몰라도 끝까지 남는 건 태도예요. 우리가 묵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교 때문이지요. 저 사람은 저만큼 갔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 생각은 우리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저도 동료들의 성과를 보며 조급해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각자의 삶에는 각자의 속도가 있다는 것을요. 인생은 동일한 출발선에서 시작하지 않았고 같은 길을 걷고 있지도 않아요. 남의 기준으로 내 삶을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내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남과의 비교를 멈추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세요.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했는지, 조금 더 성실했는지, 그게
진짜 성장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묵묵함은 말을 줄이는 데서 시작돼요. 나이가 들면 아는 게 많아지고 하고 싶은 말도 많아지죠. 그런데 정말 존경받는 분들은 말이 적더라고요. 그분들은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말을 줄이면 인생이 보인다는 말이 있어요. 말이 줄어들수록 우리는 더 많이 관찰하고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신중해집니다. 그게 사람을 깊게 만들지요. 진짜 힘은 소리 없이 자라고 그 힘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조급함이 느껴질 때 잠시 멈추고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남의 속도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속도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삶을 바꾸기 시작할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고요함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까지 세상의 소음과 비교, 묵묵한 삶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그 모든 것의 뿌리에는 바로 이 고요함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안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만 방향을 잃지 않거든요. 저도 젊었을 때는 혼자 있는 게 싫었어요. 늘 바쁘게 움직이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의미 있다고 믿었지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 정반대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결정은 혼자 있을 때 내려졌고 삶을 바꾼 깨달음도 고요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파스칼은 인간의 불행은 혼자 조용히 방에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고요함을 두려워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릴 때 나 자신과 마주하는 게 불편하고 두렵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보고 소음으로 자신을 덮어버립니다. 하지만 사람은 외부의 정보가 아니라 내부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그건 지혜가 아니라 혼란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매일 일정한 시간에 모든 걸 내려놓고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책도 안 읽고 음악도 안 틀어요. 그저 하루를 돌아봅니다. 오늘 내가 한 선택들이 내가 지키려는 삶과 일치했는가? 처음엔 이 시간이 참 불편했어요. 나의 부족함이 너무 또렷하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이 시간이 저를 가장 단단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한 번은 주변에서 모두 안전하고 이익이 되는 길을 가라고 권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흔들렸죠. 하지만 고요히 앉아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 제 마음은 다른 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 마음이 시키는 선택을 했고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제가 스스로 납득한 길이었으니까요. 후회는 실패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속인 선택에서 옵니다. 실패는 시간이 지나면 이야기가 되지만 나를 속인 건 평생 마음에 남아요. 그러니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 보세요. 전화도 끄고 다른 생각도 내려놓고 온전히 나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 시간이 쌓일수록 당신은 덜 흔들리게 될 겁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많지만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고요합니다. 많은 걸 내려놓으니 젊을 때는 못 봤던 삶의 결, 사람의 진심, 나의 방향 같은 것들이 비로소 보이더라고요. 혹시 지금 혼란스러우시다면 더 많은 정보를 찾지 마세요.
대신 잠시 멈추고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처음엔 답이 흐릿하겠지만 반복하다 보면 또렷해질 거예요. 세상의 소음이 줄어든 게 아니라 내가 그 소음에 덜 반응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평안의 시작이죠.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 긴 세월을 지나오며 제가 목격한 것은요, 결국 마지막까지 남는 건 단 하나,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가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이 반복해온 방식대로 완성되어 화려한 순간이 아니라 평범한 날들을 어떻게 살아냈는가가 인생의 결을 만듭니다. 매일 성실하게 일하고 가까운 이에게 따뜻하게 말하고 아무도 안 봐도 나를 속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쌓여 품격이 됩니다. 젊을 때 대성공을 거두고도 노년에 고독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범하게 살았어도 나이 들수록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 차이는 재산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 있습니다. 자기 삶을 묵묵히 지켜온 사람은 결국 다른 이의 마음도 얻게 되거든요. 묵묵한 삶은 절대로 초라한 삶이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삶이지요. 깊은 뿌리로 땅을 붙잡고 있는 오래된 나무처럼 바람에 쓰러지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큰 그늘을 만들어내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은 결국 진정한 자유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남의 시선, 체면, 비교 같은 것들에 묶여 살아가지만 중심이 있는 사람은 칭찬에도 들뜨지 않고 비난에도 무너지지 않아요. 자유로운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태도로 결정되는 법이니까요.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주 단순한 몇 가지만 기억해 보세요. 첫째, 당신만의 기준을 한번 적어 보세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말이에요. 둘째, 하루 10분이라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시작하세요. 셋째, 남과의 비교를 멈추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세요. 넷째,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을 꼭 가지세요.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흔들리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나 흔들려요. 중요한 건 방향을 잃지 않는 겁니다. 넘어지는 건 실패가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게 실패지요. 인생은 파도와 같아서 오르내림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인생에 늦은 때란 없어요. 시작하지 않는 때만 있을 뿐이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어요. 지금 당신의 삶은 누구의 기준으로 흘러가고 있나요? 그게 정말 당신이 원하는 길인가요? 아니라면 오늘 아주 작은 것 하나만 바꿔보세요. 세상은 계속 시끄럽겠지만 당신의 중심이 단단하다면 어떤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나문희 선생님도 그러셨지요. 인생은 재미있고 나이 드는 건 즐거운 일이라고요. 화려함은 짧지만 진실함은 오래 남습니다. 속도는 잊혀도 방향은 기억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당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조용히 걸어가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삶입니다. 당신의 걸음이 비록 느리더라도 흔들리지 않기를, 그리고 당신의 발자국이 가장 아름답게 남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몸 건강히 계세요. 또 만나요.